97년생이에요? 네. 나 97학번! 와! 나 대학 때 태어났어! 와, 진짜!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진짜 오랜만에 인터뷰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승연이라고 하고요. 네. 지금 애프터케어, 이제 방과후 학교에서 얼리 차일드후드 에듀케이터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가 EC라고 불리는 바로 네. 그 직업 맞죠? 네, 맞아요. 이제 보육교사라고 하면은 좀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아요. 제가 언뜻 듣기에 모르는 말 몇 개 나왔어요. 잠깐만. 네, 네. 애프터 스쿨? 네. 그 다음에 EC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고. 네. 그 다음에 학교라고 지금 말씀하셨나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는 그 EC라고 하시는 분들은 보통 데이케어에서 일을 하세요. 네. 근데 지금 데이케어가 아닌 어디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EC라는 업종도 네.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되게 많아요. 보통은 아. 데이케어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네네. 이제 애프터케어, 방과후 학교도 아이들을 돌보는 건 똑같잖아요. 아, 네. 그것도 다 EC가 하는 거구나.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아, 그럼 방과후라고 하면 보통 4시 반 뭐 이땐가요? 초등학교 친구들은 2시 반 정도에 학교가 끝나요. 그리고 이제 킨더가든, 네. 한국으로 치면 유치원이죠. 네네. 근데 그 유치원도 여기서는 학교를 칩니다. 6세 정도 되면은 이제 학교를 입학하는 거나 그쵸,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네. 8살에 입학하니까. 네, 근데 이제 나이가 조금 어리다 보니까 네. 이제 수업 시간이 짧아요. 한 3, 4시간 정도? 음. 그러면 오전에 킨더가든을 가는 친구들이 수업이 끝나면 애프터케어로 오게 됩니다. 킨더는 1년만 다닙니다, 보통. 아, 네. 그럼 5세부터 6세까지만 다니고 네. 이제 6세가 되면 그레이드 1으로 초등학교 입학한다. 네, 맞아요? 이제 만 6세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승현님은 지금 네. 학교에서 5세부터 6세를 담당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요, 저는 5세부터 그레이드 6까지 담당을 하고 있는 거죠. 아. 네. 그럼 이제 킨더가든 친구들부터 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까지. 아, 그래서 학교에서 일하는 그 애프터스쿨을 하고 계시다는 게 네, 네. 아, 그렇게 범위가 넓구나. 네. 그래도 보통 데이케어에서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아, 그죠. 그런 거 안 하나요? 어쨌든 그거 다 가리고 오는 나이 아니에요? 그쵸, 이제 데이케어에서 그건 다 떼고 와야죠. 그럼 생각보다 정말 약간 교육을 좀 하겠네요. 아, 이제 교육은 학교에서 담당을 하는 거긴 한데, 이제 네. 저희도 네, 아이들 개발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 EC라고 그러면 다 그렇게 데이케어, 프리스쿨 그쪽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이렇게 네. 방과 후에 초등학교 6학년까지를 다 보신다는 건 몰랐어요. 이건 정말 몰랐다. 진짜 몰랐다. 네. ECE가 이민 오신 분들 인기가 굉장히 많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맞아요. 그만큼 접근하기가 쉽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그 이유가 뭐예요? 저도 주변에서 엄청 많이 봤어요. 이제 한국에서 계시다가 여기로 EC로 이제 취업하시는 분들을 네네. 한국에서 보육교사로 일하시던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네. 이제 어린이집 같은 데서. 네네. 이제 그분들이 여기 오실 때 주마다 기준이 다르긴 하지만 캐나다에서 쓸 수 있는 자격증으로 교환이 가능해요. 캐나다에서 더 이상의 어떤 그런 수업도 듣지 않고 뭐 네. 시험도 보지 않고 바로 그냥 일을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한국에서도 이제 그 보육교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수업을 듣잖아요. 네네네. 이제 그 수업들이 인정이 돼서 이제 관련 서류를 캐나다로 보내면 그걸로 교환을 해줘요. 여기서 쓸 수 있는 자격증으로. 아, 그러면은 내가 영어만 할 수 있다면 네. 그냥 그걸 바로 이용을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래서 영어 점수가 필요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거 플러스 이제 영어만 점수만 있으면 바로 네. 일을 시작할 수 있구나. 그럼 승현님은 어떻게 이 EC를 하게 되신 거예요? 한국에서부터 하셨어요? 아니요, 저는 학교는 여기서 졸업했습니다. 아, 어디? 저는 캘거리 대학교 졸업했어요. UC요? 네. 제 전공은 중국어예요. UC에서 중국어를 전공했다고요? 네. 아니, 캐나다에 있는 학교에서 중국어를 전공했다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 애프터스쿨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잠깐만. 아니, 보통 그리고 제 주변에 EC 하시는 분들은 본인 자식이 있어요. 본인 네, 그렇죠. 베이비가 있어가지고 그 베이비를 어차피 돌볼 겸 나도 일할 겸 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네네네. 근데 지금 결혼 안 했잖아요. 그쵸, 싱글입니다. 근데 어떻게 중국어를 전공을 하고 이제 이 EC의 길로 접어든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도 대학교를 다녔어요. 이제 한국에서 대학교 4학년 들어가기 전까지 중문과를 다니고 중어중문학과를 다니고 캐나다로 어학연수로 오게 됐습니다. 한국에 있으면 중국 되게 가깝잖아요. 응. 그러면 중국 대만 언제든지 갈 수 있다. 응. 학교에서 지원해줄 때 멀리 비싼 데 가보자. 아, 교환학생으로 오신 거예요? 네. 아. 이제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어학연수로 오게 됐어요. 네. 너무 마음에 든다, 여기. 캘거리 대학교
와야겠다. 아, 진짜. 네, 한국 돌아가기 직전에 IELTS를 보고 바로 편입 준비를 했습니다. 아, 그럼 편입으로 UC로 온 거예요? 네네네. 대단하신데? 그럼 저희 편입 관련도 영상 왜 이씨가 됐을까요? 왜? 이제 저는 유학생이잖아요, 신분이. 네, 그치. 영주권을 따야 합니다. 그쵸. 어떤 길들이 있을까? 주변에 정말 많은 케이스들이 있었어요. 그쵸. 제가 중국어 전공이긴 한데 중국어를 잘 못해요. 그래서 UC 중국어니까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중국어 쪽으로는 취직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또 이제 한국에 있을 때 했던 게 뭐냐? 아이들 관련된 알바를 했었어요. 네, 이제 부모님이 유치원을 한국에서 운영을 하셨었는데 이제 그 영향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이력서에 쓸 수 있는 게 아이들 관련이다 보니까 그러면은 취업을 아이들 관련으로 해보자. 네, 그래서 이씨의 길로 오게 되었습니다. 전혀 관련 없는 중국어를 졸업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어떤 노력을 하신 거예요? 아, 네, 수업을 조금 듣긴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뭐 대학교를 간다거나 이런 방법은 아니고 네. 아이들 관련된 이력이 있다 보니까 데이케어에 막 지원을 했어요. 뭐 데이홈, 데이케어, 아이들 관련된 데는 다 지원을 했어요. 아무 자격증이나 아무 수업 들은 거 없이 네. 그냥 내 알바 한 네. 것만으로 그럼 파트타임이라도 시켜주겠지라는 마음으로 일단 다 지원을 했습니다. 이제 한 군데에서 오퍼를 해줬어요. 너 파트타임으로 시작해라. 그리고 우리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을 대주겠다. 이게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난 지금 전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네.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요. EC가 많이 부족하다고들 해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EC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 영주권자 이상만 이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딱 졸업을 하던 시점에 학생 비자, 취업 비자도 다 이제 이 프로그램을 들을 수 진짜 럭키다. 네. 근데 어떤 프로그램이 이게 레벨이 1, 2, 3가 있는데 이제 1이 제일 낮은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레벨 1을 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 거죠. 네. 이 프로그램을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는 거죠. 이 프로그램을 하시는 거 이 수업료를? 그렇죠. 근데 이게 수업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는 내가 데이케어에서 일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파트타임으로 들어가게 됐다고.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면서 데이케어에서 그 수업료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도와준 거예요. 그럼 그전에는 레벨 0이었잖아요. 그쵸, 네. 그때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보수의 차이는 당연히 있겠지만 뭐 업무 영역 뭐 이런 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레벨 0이라고 굳이 표현하자면 이제 자격증이 없는 경우에는 풀타임으로는 일을 할 수가 없고 이제 파트타임으로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 반에 선생님이 2명이 들어가게 되는데 혼자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뭔가 어시스턴트 개념인가 보네요. 네, 그렇죠. 어시스턴트 개념이죠. 네. 그리고 EC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보조금이 나와요. 월급에. 근데 이제 그런 보조금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내가 그냥 시간당 받는 페이가 전부인 거네요. 그렇죠. 네. 급여라는 게 회사에서 주는 급여 플러스 정부 보조금까지 해서 시간당 얼마로 이렇게 보통 말을 하는 건가요? 회사에서 주는 돈 hourly 얼마 플러스 탑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탑업. 네, 이거를 탑업이라고 부르는데 레벨마다 이거 액수도 좀 다르고 네, 근데 레벨 0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그 레벨 1, 2, 3 그 정보 보조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관련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 나와 있긴 해요. 레벨 1 같은 경우에 저는 2.68 탑업을 받고 있고요. 레벨 3 같은 경우에는 6불 이상을 받고 있어요. 그럼 빨리 레벨 3를 지금 따야겠는데요? 근데 이게 빨리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경력이 얼마 정도 있고 해야 돼요? 아니요, 레벨 2랑 레벨 3는 학교를 가야 됩니다. 레벨 2 같은 경우에는 관련 학과에서 1년 수업을 들어야 하고요. 레벨 3는 2년 수업을 들어야 해요. 저는 서티피케이트이 있는 거고 디플로마를 따야 합니다. 레벨 3가 있으려면. 그럼 내가 이제 뭐 아월리 레이시 20불이다 하면 네. 내가 레벨 1이다 하면 이제 22.68 맞나요? 네, 그 정도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 자격증이 없는 사람부터 해서 레벨 3까지 4단계가 있는데 네.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업무에서도 그렇고 아까 뭐 수입도 좀 다르겠지만 자격증이 없는 경우에 일하는 거는 흔치 않아요. 제가 좀 특별했던 경우고 그래서 보통 레벨 1부터 3로 나뉘는데 레벨 1 같은 경우에는 보통 생각하는
보육교사예요. 아이들 돌보고 교실 청소하고 서류 작업 조금 하고 요 정도? 네. 이제 레벨 2부터 슈퍼바이저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슈퍼바이저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이끌 수 있는 거죠. 아, 근데 똑같이 애들을 교실에서 보는 건 똑같아요? 그럼요. 레벨 3도 거기서 보는 건 똑같아요. 아, 그러니까 하는 일은 똑같대. 이제 네. 업무 권한이 더 막 프로그램을 짜고 리드하고 그렇죠. 막 그런. 아. 그리고 레벨 3 같은 경우에는 매니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디렉터, 프로그램 매니저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레벨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레벨 3가. 네.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하는 일도 많아지겠죠. 관리해야 되는 것도 많아지고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답법의 액수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 주변에도 이 시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혹시 많나요? 친구 중에 몇 명 있긴 해요. 그럼 그분들 이제 여기 학교 나오신 분들은 뭐 레벨 2, 3 그냥 가겠네요. 그쵸? 그쵸. 1년 학교를 다니고 레벨 2를 따고 아. 레벨 2로 일을 하면서 1년을 더 다니면 레벨 레벨 3. 3가 되는 네. 한국에서 아까 트랜스퍼가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 레벨 2나 3로 바로 트랜스퍼도 가능한 건가요? 그럼요. 그 보육교사도 그 급수가 있잖아요. 2급, 3급 이런 식으로. 한국도? 네. 그리고 들었던 수업에 따라서 보통 레벨 2나 3를 받으시는 분들도 봤고요. 제 동생들 보니까 네. 데이케어 보내면은 선생님들이 그냥 사진 찍어서 보내주고 오늘 가정이는 어떻게 지냈어요? 네. 막 아주 나 그 보기만 해도 내가 너무 숨차고 힘들어. 왜냐면 얼마나 그거 애들 한 명 한 명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어때요? 여기도 그래요? 데이케어에서 일할 때는 그렇게 했었죠. 아, 여기도 똑같아요. 지금 애프터케어도 매일은 아닌데 일주일에 한 번씩 사진 그리고 뭐 했는지 아. 일일이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한테. 그럼 영어로 다 써서 보내야 돼요? 직접? 그렇죠. 보통 일 아니. 그럼 영어를 좀 잘해야겠네요. 이 일도 어쨌든 간에. 아무래도 아이들을 대하는 거다 보니까 아주 못하는 거는 좀 쉽지 않죠. 근데 제가 알기로 아이들 상대하는 직업은 보통 이제 부모랑 상대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네. 뭐 어쩌 상관없어. 내가 부모님한테만 이제 어쨌든 네. 이렇게 좋은 인상을 보이면 되는 건데. 네. 아, 이것도 영어를 꽤 요하고 그렇게 노력 막 사진 찍고 해야 되는구나. 한국이랑 똑같네요. 네. 근데 어쨌든 애프터 스쿨이기 때문에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한다. 근데 데이케어로 가면 어쨌든 매일 매일매일 기저귀를 언제 갈았는지 진짜? 이 친구가 물을 언제 마셨는지 다 일일이 보고를 해야 합니다. 뭐 황금변을 쌌는지 그런 네. 거. 아, 맞아요. 아, 진짜. 다이어리하면 오늘 설사했다. 설사를 했다. 아, 이거 보통 일 아닌데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아, 그래서 제가 제 주변에 이씨 하시는 분들은 너무 힘들대요. 너무너무 맞아요. 미쳐버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네. 아, 근데 그런 것도 해야 되는구나. 네. 그럼 육체적인 그런 힘듦도 있는데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있겠네요. 부모님 상대하려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꽤 많습니다. 육체적인 스트레스도 있는데 거의 정신적인 스트레스까지 네. 있다. 네, 그렇죠. 근데 근데 이제 같이 일하시는 선생님들 보면은 40, 50대 분들 정말 많으세요. 맞아요, 맞아요. 네. 진짜 힘들어 하시죠. 힘들지. 네. 텐션 어떻게 따라가냐고. 그러니까요. 조카들이랑 놀다가 진짜 기절했잖아요. 그 진짜 네. 쉽지 않더라고. 성격 밝아야 되고요. 아이들 좋아야 되고요. 그리고 꼼꼼해야 됩니다. 왜? 왜 궁금해야 되죠? 서류 작업이나 이제 아이들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네. 이제 하나라도 놓치면 디렉터한테 혼나게 됩니다. 알러지가 있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이제 알러지가 있는 여기 친구들은 알러지 진짜 예민해. 네, 맞아요. 맞아. 한국에 비해서 좀 응. 그런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응. 그러면은 그 친구들이 가져오는 비상약을 다 이제 일일이 다큐멘트로 이제 써야 됩니다. 그러면 학부모와 같이 기입을 하고 학부모 사인도 받고 디렉터 사인도 넣고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다큐멘트예요. 거의 매일매일 서류 작업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애들끼리 놀다가 부딪혀요. 그럼 멍이 나잖아요. 이것도 기록을 해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네, 누가 목격을 했는지, 어떤 아이들이 그 현장에 있었는지, 부모의 너무 사인도 받아야 하고요. 이게 무슨 사건 사고 경찰이 조사하는 거지 이게 무슨 듣기만 해도 어머. 힘들다. 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도 다 선생님들끼리 소통을 하고 기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름 꼼꼼해야 돼요. 진짜 이거 얘기 들어보니까 이씨 진짜 보통 네. 아니네요. 엄청나네요. 그리고 여기가 좀 특별한 게 다문화잖아요. 엄청 네, 다국적이잖아요. 맞아. 그래서 다양한 인종들이 있어요. 응. 무슬림 같은 경우에는 맞아. 돼지고기가 안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젤리도 못 먹어요. 젤라틴이 돼지고기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젤리도 저희가 줄 수가 없어요. 네. 와, 생각보다 너무 극한 직업이네요. 와, 진짜 몰랐다. 그러면 지금 이 씨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이 씨가 저도 부족하다고는 들었어요. 네. 근데 주변 보면은 취업도 나름 잘 하고 네. 생각보다 그렇게 부족한 직군은 아닌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취업을 잘한다는 거는 부족하기 때문에 어쨌든 잘 된다는 뜻 아니에요? 아닌가? 근데 그만큼 지원하려는 사람들도 많다. 많습니다. 아. 네. 물론 이것도 데이케어마다 이제 다르겠죠. 케바케인 그렇죠. 거죠. 케바케죠. 네. 그리고 여기서 또 궁금한 거. 이제 LMIA 지원이 되느냐. 네. 그 우리가 이제 가장 궁금한 게 지금 인터내셔널 스튜던트에서 이 직업을 그런 것도 어쨌든 이민이 빨리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사실 조금은 있잖아요. 그렇죠? 많죠. 많죠. 네, 네. 그런 요소가 네. 커서 이 직업을 선택한 것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LMIA는 아니야. 그렇죠? 네, 근데 저도 LMIA를 받고 싶었어요. 이게 영주권 신청할 때 가산점이 되기 때문에 처음엔 저도 이제 LMIA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데이케어들을 막 찾았었죠. 네. 근데 안 해주더군요. 그러면 이건 거의 막 희박하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주 없는 경우는 아닌 것 같긴 해요. 네. 제가 인터뷰할 때는 LMIA를 안 해준다고 그랬는데 그 데이케어를 다니다가 다시 한번 요청했을 때는 해줄 수 있다라고 말했던 경우도 있어가지고 마음에 드니까 일하는 게 일 열심히 하니까. 근데 왜냐면 그것도 다 돈이기 때문에 그치. 데이케어 측에서는 해주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주변에서 EC, LMI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습니다. 한 번도 못 봤어요. 네. 지원을 할 때 한번 물어보거나 인터뷰 가서도 한번 물어보면 이제 해줄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물어보되 가능성은 막 크지 않다. 네, 이렇게 크지 알고 않다. 있으면 되겠네요. 네. 데이케어에서도 근무해 보시고 학교에서도 근무해 보셨는데 네. 좀 규모가 있는 데이케어나 그런 데가 좋아요? 아니면 그냥 소규모로 가족같이 일할 수 있는 데가 좋아요? 경험상 어디가 더 조금 배우기나 분위기상 업무 강도 이런 걸 봤을 때 이거는 굳이 EC 분야가 아니더라도 저는 어떤 분야든 큰 회사를 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네. 가능하면 큰 규모 데이케어 회사로 가라라고 추천을 할 것 같아요. 네. 물론 작은 데이케어도 베네핏이나 뭐 이런 걸 잘 해주는 경우도 많긴 한데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주 확실하기 때문에 네, 저는 큰 규모를 선호하긴 합니다. 이 씨가 영주권 취득에 유리한 직업인가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아직 영주권을 겪어보지 못해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같이 일하던 선생님들 보면 다 EC로 영주권 따셨어요. 네. 그 직업 레벨이라고 하죠. 네네네. 그 NOC 레벨이 B에 해당이 돼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영주권 지원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영주권 취득에 좀 쉬운 직업이라고 듣긴 했습니다. 이 직업을 갖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를 가야 될 것 같은데 추천할 만한 학교가 있는지. 이제 한국에 계시는 경우에 내가 한국에서 보육교사 자격증도 없고 그런데 EC를 하고 싶으시다. 그럼 한국에서 학점은행제라는 게 있어요. 맞아. 들어본 것 같아. 네, 이제 그걸 듣고 보육교사 자격증을 따서 여기 자격증을 교환을 하시면 되고요. 네. 근데 내가 캘거리에 있다. 그러면 보통 많이 가시는 게 보우밸리입니다. 보우밸리에 그냥 EC 과정이 있어요. 네. 네, 이제 그걸 들으시면 레벨 3까지 취득이 가능하세요. 근데 나는 학교 갈 시간도 없는데 풀 온라인 코스로 진행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캘거리에 좋은 곳이 하나 있는데요. CIWA라고 해서 CIWA예요. 알고 있어요. 네, C와 A. 네, 거기도 이제 EC 자격증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금 만나서 얘기해보니까 너무 밝고 정말 되게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고 네.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이런 게 너무너무 정말 젊은이로서 정말 청춘을 느끼게 하는 네. 그런 막 느낌 막 봤는데 지금 그러면 일하는 거 외에도 또 어떤 뭐 취미 활동하거나 뭐 다른 일 하는 거 있어요? 일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저는 운동을 되게 좋아해요. 어쩐지 탄탄해 보였어. 그 외에는 봉사활동도 조금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요즘 바쁘게 하고 있는 거는 이제 KSSC 한인사회복지센터라고 해서 영주권 지원이나 뭐 그런 정부 관련된 것도 도와드리고요. 말벗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럼 이제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익명으로 이제 전화나 이메일로 말벗 상담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한국 문화도 많이 알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도움 나눔도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봉사활동 두 군데서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저는 지금 부회장 겸 이제 홍보팀장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청춘학교로 가니까 사람들도 엄청 많이 오셨고 네.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성황리에 끝난 것 같거든요. 네. 어떠했어요? 걱정했던 것과 다르게 이제 행사 당일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좋은 마음으로 와주셔서 이제 저희 도움 나눔 내부에서는 정말 성공리에 맞췄다라고 생각을 했고 네. 이제 저희가 가장 좋았던 부분이 이제 2부 멘토 멘티 네트워킹에서 네. 이제 모여주셨던 멘토분들도 정말 감사하지만 멘티분들께서 만족을 많이 하고 가셨어요. 오늘 도움 많이 됐다. 멘토분들한테 좋은 말씀 많이 들었다. 그래서 뭐 다음에도 혹시 열어주시냐 이런 말씀을 들을 때는 정말 기분이 좋았죠. 그렇죠. 보람 느끼죠. 멘토분들도 정말 용기를 많이 내신 거고 그렇죠. 멘티분들도 사실 내가 모르는 사람 붙잡고 물어본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진짜 양측이 다 정말 용기를 내서 네. 많이 참여를 해주셨고 그래서 이제 행사가 이 성황리에 끝난 거잖아요. 그 누가나 막 돈을 받고 하는 사람 없이 다 자원봉사자로 네. 이루어진 건데 그렇죠.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이제 청춘학개론에 와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기획은 저희가 했지만 모여주신 한인분들 덕분에 이렇게 그쵸. 잘 마칠 수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움나눔 부회장님 이렇게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이제 이 시를 하고 싶으신 분이나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께 한마디를 드리자면 정말 보람찬 직업이에요. 이게 아이들을 돌본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맞아요. 아주 보람찬 그런 직업이니까 네. 이제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꼭 원하시는 거 다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해요. 진짜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문의해 주시고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네, 마구마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구. 알겠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